이제 캐나다 거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미국으로 갈 수 있으며 간단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돌아오는 길에 방역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의료적으로 접종이 필요하다는 캐나다 공인 의료 사업자로부터 받은 메모와 미국 공인 백신 사업자가 작성한 서면 증명이 포함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유통이 활발하지 않고 연령 및 기타 자격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에 이 면제로 인해 차를 통해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면제가 미국에서 쇼핑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만 가능하고 어딘가를 돌아다닐 수도 들리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면제를 받으려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지원자 1명을 동승할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 여행자는 백신 접종 후 돌아와서도 공공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14일 동안 가까운 연락처와 방문 장소의 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보건국은 미국 국경 요원들이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검역 면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 요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여행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으로 맞을 시에는 같은 유형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5월 21일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위원회는 똑같은 백신을 1차, 2차로 맞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만약 1차 접종 때와 같은 종류의 백신을 2차 접종 때 맞을 수 없다면 1차 때 맞은 백신과 비슷한 유형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즉, 만약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1차 접종 때 맞았다면 2차 접종 때도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접종 가능한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화이자를 맞고 모더나를 맞거나 모더나를 맞고 화이자를 맞는다고 똑같은 백신을 2번 맞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맞고 2차 분량이 없다면 같은 바이러스 벡터형 백신인 얀센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사가 다를 뿐 같은 기전으로 만든 백신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자문위원회 측의 입장입니다. 또 교차 접종에 관한 연구자료는 오는 6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정부가 불필요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이 제한이 풀린다면 바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스피디아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현재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밝혀졌으며 이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호텔을 기반으로 순위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떠나고 싶어하는 여행지 10위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칸쿤, 2위 플라야 델 카르멘, 3위 마우이, 4위 푸에르토 발라트라, 5위 호놀룰루, 6위 올랜도, 7위 보라보라, 8위 몰디브, 9위 두바이, 10위 뉴욕입니다. 해외여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된다면 휴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국내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알버타의 밴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BC주 보건당국이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는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말부터 도입했던 긴급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며 이제 규제 완화를 천천히 시작해도 된다 판단하여 긴급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식당 내 식사, 소수 손님 초대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는 6인 이하의 모임으로만 가능하며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모일 수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예방 접종률이 목표치까지 달성되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처럼 낮다면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중순과 캐나다 데이에 더 완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올여름 규제가 더 완화될 수 있다면 실내 및 야외 사적 모임 규제 완화, 나이트클럽 및 카지노 재오픈, BC주 여행 제한령 해제 등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고대했던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BC주 정상화 계획 4단계를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 1단계에서 가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외 사적 모임 10인 이하, 집으로 손님 초대 5인 이하는 한 가정 초대 가능,
실내 집회 지정석 10인 이하, 야외 집회 지정석 50인 이하, 야외 운동 및 액티비티, 전 연령층 연습 및 경기 가능, 실내 및 야외 식사 6인 이하, 주류 서비스 오후 10시까지 가능, 지역 간 비필수 이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다음 단계인 2단계는 빠르면 6월 15일부터 적용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해야 하고 BC주 백신 1차 접종률이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2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BC주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야외 사적 모임은 50인 이하로 늘어납니다. BC주 보건당국은 2단계부터는 소규모의 야외 결혼식을 하면 하객들을 초대할 수 있을 것이라 귀띔했습니다. 3단계는 빠르면 7월 1일, 4단계는 빠르면 9월 7일에 들어가며 3단계와 4단계 역시 1일,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 그리고 백신 1차 접종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3단계는 캐나다 내 여행이 가능해지고 페스티벌 등도 재개되며 식당 내 식사 인원 제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4단계는 콘서트 등 대규모 모임도 가능해지는 단계로 사실상 거의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가능해지는 단계입니다. 헨리 보건관은 각 날짜들은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예상 날짜일 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순조롭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BC주 정상화 계획은 BC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만 20살이 되는 젊은 슈퍼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올겨울에 시작할 투어 해피어 댄 에버 일정을 밝혔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싱어송라이터로 2018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해 정규 1집은 2019년 빌보드를 비롯한 각종 차트 1위를 휩쓸고 2020 그래미 어워드에서 본상 4부분을 전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2021년 7월 29일에 발매 예정인 두 번째 정규 앨범 투어로 많은 팬들이 이번 투어 소식에 환호성을 내질렀다는 후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드디어 대형 콘서트 역시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어 일정에 따르면 밴쿠버 공연은 2022년 3월 24일이며 로저스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빌리 아일리시의 곡으로는 배드 가이가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2022년 2월 뉴오를린스에서 시작하며 캐나다는 밴쿠버 외에도 토론토 및 몬트리올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반 티켓은 5월 28일 오후 12시부터 티켓마스터를 통해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 프렌즈가 오는 5월 27일 특별판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판은 시트콤 형태가 아닌 토크쇼 형태로 알려졌으며 HBO 맥스 독점 방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렌즈 주인공 출연진 전원은 물론 특별 게스트로 여러 유명인부터 방탄소년단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스페셜 게스트로는 저스틴 비버, 제임스 코든, 레이디 가가, 데이비드 베컴 등이 있습니다. 해당 쇼는 원래 프렌즈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방송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다가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크쇼는 프렌즈 시트콤의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렌즈는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방영된 미국 역사상 가장 흥행한 시트콤으로 집단 계약을 한 주연 6명은 마지막 2시즌 동안 한 회에 약 11억 원의 출연료를 받고 촬영할 만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